안녕하세요. 닥터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19로 재택 치료를 하는 경우에 자, 의사들한테 어떤 처방을 받는 게 의사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처방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택 치료라는 게 결국에는 취지가 사실 병원에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안에서 이제 치료를 하다가 상태가 좀 악화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큰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자. 그래서 그거를 의사들이 뭐 개원 의사나 어떤 센터 의사들이 자주자주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환자가 악화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를 잘 봐주자. 그리고 또 적절한 약을 처방을 해서 가능하면 악화되지 않게 잘 마무리되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선 첫 번째로 재택 치료 시에 의사라면 어떠한 종류의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러한 걸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거 있죠? 재택 치료할 때 전화 치료뿐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면 의사랑 빨리 접촉할 수 있는가? 네, 탈랄라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 첫 번째, 자, 약물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환자가 열이 나요. 코로나 환자 연락 있죠? 기침 나고, 콧물 나고, 가래 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목도 아플 수 있고. 자, 이러한 상황이 증상에 맞춰서 일단 처방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폐렴으로 진행되는 이제 바이러스에다가 이제 세균 감염이 추가되는 것을 조금 상황에 맞춰 처리하려면 항생제라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지스트로마이신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염 진통제가 있을 수 있겠죠. 소염 진통제, 우리가 이제 이부프로펜 같은 거 이거 먹으면 뭐 코로나 악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잠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우리가 엔세이드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위장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장약을 먹어야 됩니다. 위장약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이 코로나19에 특히 더 도움이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머티딘입니다. 이따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콧물이 날 수 있죠. 콧물 나면 여러 가지 항히스타민제가 있어요.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이왕이면 다홍침하죠. 어떤 것이 조금 더 코로나19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트리진과 로라타린입니다. 이것도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가래 나올 수 있죠. 가래 또 여러 가래약이 있는데 이왕이면 코로나19에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가래약이 있을 것인가? 있습니다. NAC, N-아세틸시스텐입니다. 이 용법 용량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장약 파머티딘입니다. 파머티딘, COVID-19 파머티딘 히스타민 마스셀 메커니즘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나와 있는 게 뭐냐? 그 파머티딘이나 위장약은 H2 블로커라는 기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장약이 도대체 왜 코로나19에 도움이 될 것인가? 자, 이거는 그 H2라는 리셉터가 그 혈관 수축을 못 일어나게 이렇게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코로나19 병변 중에. 근데 얘를 블락해버리면 당연히 혈관이 수축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디마, 염증이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염증을 감소하는 기전으로 코로나19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종류의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뭐 어떤 바이러스 억제 효과나 이쪽은 다 가설이 다 이제 리젝트 됐는데 남아있는 그래도 의미 있는 가설은 염증을 H2 블락을 통해서 염증을 제거하는 쪽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요렇게 요거는 유의미하다 이런 식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콧물약 중에는 H1 receptor antagonis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콧물약이 도대체 코로나19에 어떤 식으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런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코로나19의 복제 자체에 직접 억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H1 리셉터 안타고니스트가 그럼 그 중에서 어떠한 종류의 약이 특별히 도움이 될 것인가 보시면 세트리진이라는 약과 로라탈빈 약으로 이제 임상시험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파머티딘이란 H2 블로커랑 같이 이렇게 콤바인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린 N-아세틸시스테인하고 같이 콤바인해서 이렇게 병용으로 임상시험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인비트로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트리진 얘네들은 가장 흔히 쓰는 2세대 항히스타민이고 큰 부작용도 없습니다. 1세대랑 달리.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콧물에 대해서 코로나19에 치료를 하겠다 그러면 이왕이면 다홍침하죠. 이런 애들을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100% 완벽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도움이 되는 정도.
일단 임상시험에 중에 있고 증거가 어느 정도 있는 약들이다. 맞습니다. N-아세틸시스테인이 있죠. 이 코로나19에 어떤 에비던스가 있는가, 도움이 되는 게 어떤 에비던스가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N-아세틸시스테인은 이 자체가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이것이 600ml에서 한 2400ml 정도를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스테이지마다 다릅니다. 그게 예방적으로 먹는 건 600ml 하루 2번 먹고, 그 다음에 치료적으로 먹는 건 1200ml 하루 2번 먹고, 이게 중증으로 갔을 경우는 이제 혈관 주사로 맞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어떤 가이드라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이 되는 어떤 근거도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일단 임상에서 이 정도만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근거도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로 이제 100% 어떤 막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움이 된다. 염증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지스트로마이신입니다. 항생제 중에 자, 어떤 항생제가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가 아지스트로마이신이 어떤 항바이러스 효과, 항염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스터디가 됐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움은 일단 인비트로에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항상 쓰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항생제이기 때문에 어떤 내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세균 내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어느 정도는 약간은 도움이 되지만 이것을 갖다 루틴으로 항상 깔아 쓰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폐렴으로 좀 진행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 한정해서 아지스트로마이신은 쓰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명한 란센스나 이런 논문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은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으나 그게 뭐 크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건 또 아닙니다. 네, 그 정도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스코브2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ACE2라는 리셉터 발현을 증가시켜 더 잘 감염을 시키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받아서 먹으면 더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았었죠. 근데 여러 스터디를 보시면 그렇진 않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오히려 이 엔세이드라는 약을 먹으면 이부프로펜 같은 약입니다. 그런 걸 먹으면 어떤 염증 반응을 좀 이렇게 억제시킴으로써 어떤 우리 몸의 코로나19의 회복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취지의 저널들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화를 시키는 건 아니고 약 좀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쓸 때는 또 위장 어떤 부작용 같은 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파머티딘 같은 위장약을 같이 먹는 것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약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어느 것도 100% 효과 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거 단독으로 이제 끝난다, 뭐 된다 이런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맞게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증상 조절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나열해드린 약들이 그래도 코로나19 쪽에 좀 도움이 된다는 어떤 스터디, 에비던스들이 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뭐 굳이 선택을 한다면 다른 약들보다는 이런 약들 위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랑 자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자주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응급상에 빨리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응급 상황이 왔을 경우에 이제 큰 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하는 거죠. 네. 그러려면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재택 진료에 참여를 하셔서 이제 환자랑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거는 결국에는 전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일이기 때문에 의사, 환자 모두 자꾸 정보를 공유를 하고 소통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 코로나19를 쉽게 빨리 극복하는 길입니다. 자, 그러한 취지로 제가 만든 플랫폼 있죠. 탈랄라. 세상에서 가장 빨리 의사를 만나는 방법. 코로나19 재택 진료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의사 선생님들도 이 탈랄라를 통해서 이제 많은 코로나19 환자들하고 일단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상 닥터심이었습니다. 닥터심입니다. 의사가 필요할 땐 언제 어디서나 탈랄라.